국정원 정치공작 규탄과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의지를 모아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좀 다소 멀죠?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여기 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 또 마침 2014 지방정치 아카데미 1박 2일 개회되는 관계로 여기 서게 됐습니다. 우리 강화는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 봉구 항쟁, 봉구의 예침에 한가해서 38년간 한가했던 국난의 극복의 그런 보장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민주공화국이죠,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와 핵심이 뭡니까? 뭐 어떤 분은 종교의 자유를 얘기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총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주권 한 표를 통해서 권력을 창출하는 그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법의 절차와 과정과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과연 누가 승복하며 누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과거에 민주공화국이라는 예피를 입고 내용적으로는 군사독재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선배 동지들과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피땀으로 강주에서 또 서울 60항쟁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근데 참담합니다. 최근에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지난 대선 과정이 국정원, 검찰,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 대선 캠프까지 커넥션이 된 총체적인 정치 공작에 의한 민심 매국을 통한 그런 집권이었다. 또 제가 얘기하면 일부 언론에서는 야 대선 불복하는구나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진상 규명하라는 얘기가 무슨 대선 불복입니까? 우리가 쿠데타 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 시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선거법 협상도 협상을 통해서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법들은 과거에 우리가 날치게 됐어요. 근데 선거법은 날치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룰과 공정한 룰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국정원에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자기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정원만 내세우고 대통령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데 요즘 거꾸로 됐어요. 국정원이 양지를 지향하고 대통령 음지에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법으로 사법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NLL 대화록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앞장서서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소년부터 대학 교수, 법조계, 각계각층이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만은 장마철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2만 개의 촛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요구가 바로 우리 정통 야당 민주당에게 국정원 정치공작의 실체화 그리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8만 인천시 당원들과 함께 이러한 주장의 하나로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희가 이 10월 달에 재보궐선거를 합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아집 10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진정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동면이 앞장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길로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정 과제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한길 대표님, 또 신경민 최고위원님, 우원식 최고위원님, 그리고 추미애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동근 인천시당위원장님과 윤관석, 최원식 국회의원, 또 지역위원장님들,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핵심 당원 동지 여러분, 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에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저는 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경제력이 우울한 갑들의 횡포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 땅의 수많은 을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열심히 현장을 찾아가면서 뛰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혐의가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대선 과정에 남북정상 회의록을 유출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또 이 회의록을 새누리당 실세들이 대통령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세웠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5년, 그리고 이제 막 들어선 박근혜 정부 아래서 모두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 실현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때만 아니라 정치 공작, 정치 사찰을 상시적으로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어떻게 민생에만 치중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한 손에는 민주주의, 다른 한 손에는 민생을 들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어렵게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정치공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국기, 문란,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쟁으로 국민들의 속을 태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민주당의 해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국정원이 정치 사찰과 정치 공작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으며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국정원이 다시 정상회담 회의록을 제멋대로 공개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새누리당 실세에게 넘어갔고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이 회의록을 왜곡해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늦어진 만큼 더욱 분발해서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까맣게 타버린 국민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바로 잡는 일, 이것이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정통성이 걱정된다면 대선 전후에 벌어진 모든 정치 공작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의 지휘, 고하, 친서 관계를 떠나 가차없이 엄벌에 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작년 대선 때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 여직원의 인권 문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작년 대선 때 불법 유출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세장에서 낭독했던 사람이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 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불법 대선 개입 사실을 덮으려고 남북정상회의록을 무단 공개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이유이고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국기문란 사건의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여러가지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종교계와 법조계, 대학 교수, 한참 공부해야 할 고등학생과 대학생까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해외 동포들까지 모두 나서서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 서울 광장이 촛불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의 핵심 당원 동지 여러분, 민생을 살릴 유일한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돌보는 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당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냐,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냐,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체근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체근을 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이 체근을 하시는 겁니까? 정통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스스로 한 표 한 표 던져서 모여진 표로서 정통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통성은 요구하거나 급박을 줘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권력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 그것을 제대로 말끔히 진상규명할 때만 정통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님을 정통성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물타게 하려고 대통령의 정상관 대화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기문란의 주범이 됐습니다. 이런 국정원은 어이없게도 다시 성명정치, 정치 개입을 더 진하게 하면서 국정원 명예를 지킨다고 하는 우스운 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이 더 중함에도 불구하고 국기문란을 덮기 위해, 국정원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정상 대화록을 공개한다고 하는 그런 국정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대화록이 보관돼야 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없다라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화록 하나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삼천포로 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나라의 기밀을 지켜야 할 국정원 명예가 더 중요하고, 대통령은 국기문란 민주주의 속들이 뿌리 뽑히는데도 신기문란이 더 중요하고, 대통령의 기록을 보존해야 될 국가기록원장은 나서서 기록이 없다라고 발을 뻗대는, 그래서 여야 싸잡아서 정쟁만 벌리는 그런 나라로 취급받게 하는 본질은 없어진 이런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힘을 합쳐서 나라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데 더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해야 될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화도 사실 앞바다에 백령도, 연평도가 펼쳐져 있죠.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NLL을 사수한 대통령이 누구신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의 연평 해전을 치러내면서 한 번은 완전 승리로 귀결됐고, 또 한 번 북이 NLL을 넘어왔을 때 무려 6명의 꽃다운 해병 전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NLL을 사수했던 그 대통령은 바로 고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적한테 전쟁을 빌미는 주지 말고 NLL은 절대 사수하라, 그런 명을 내렸었고, 어떤 장병은 그 대통령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과 6개월 후면 제대해서 결혼할 그런 입장인데도 대통령이 NLL 지키라는 명을 받들기 위해서 최고의 한 발까지 다 쏘기 위해서 기관총을 손에 꼭 쥔 채로 머리에는 이미 머리가 반쯤 다 날아갈 정도로 포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관총을 쥐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전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과 피로 지켜냈던 NLL,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났을 때 피로 지켜낸 NLL선을 평화로 지켜내고자 평화 구상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전쟁은 외교가 실패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은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 구상, 외교적 노력을 다 했던 노무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NLL을 선거 계략으로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팔아버린 집단이 바로 새누리당 집단이고 박근혜 후보 진영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맨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 본부장이 김무성 의원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12월 14일 부산 유세장에서 남북 정상간 대화록을 몰래 입수해서 읽어보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말할 수 없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정상 대화록을 그대로 줄줄 읽어내리면서 마치 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라도 한 것처럼 유세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음이 선거가 끝나고 얼마 전 밝혀졌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 상황실장 권영세 실장, NLL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했기 때문에 이 대화록을 언제 공개하느냐, 잘못 공개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까기는 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녹음이 그대로 확보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김무성 전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유세장에서 써먹었던
대화로 도대체 누가 상납을 했으며 누가 상납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밝히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권영세 상황실장 말만 들어봐도 이미 새누리당 선대위는 NLL 포기를 조작하고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날조 가공을 하고 사전 대화록을 입수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가 뻔한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 말 한마디에는 발끈하면서 신기문란은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이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뽑히고 있는데도 국기문란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서 국민을 정쟁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정쟁거리입니까?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파탄이 났는데 이것이 어찌 정쟁거리기만 하겠습니까? 국정원은 한편으로는 NLL 포기 조작에 놀아나면서 남북 정상간 대화록을 갖다 바쳤습니다. 또 국정원은 스스로 댓글을 달면서 여론을 보도했습니다. 댓글은 그냥 국정원 직원 개인이 한 짓이 아닙니다. 국정원에 있는 조직 중에 대북 심리 정보국이 있습니다. 그 심리 전단 요원들이 국정원 바깥에 따로 아지트를 열어놓고 댓글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하하는 발언들 제가 일일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우리 국민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 댓글 좀 달았다고 해서 그것에 영향받고 한 표를 행사할 국민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 나서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은 마치 성폭행범 다루듯이 했다. 댓글은 한 건도 없다. 그러니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댓글 통해서 마치 댓글이 있는 것처럼 한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를 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상하고 품격 있는 말을 하기로 유명한 박근혜 후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마치 인권변호사 문재인 후보가 성폭행범이 된 것처럼, 마치 인권변호사 문재인 후보가 연약한 여성을 감금을 하고 감금을 지시하고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민주당이 법이 날조를 하는 그런 집단을 대변하는 후보인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댓글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가 민주당이 있지도 않은 댓글을 허위로 날조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라고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중간수사 발표를 하게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용판 서울청장, 아까 말씀드린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상황실장과는 국정원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입니다. 국정원 댓글 부대를 이끌었던 박원도 대북신민정보국장 또한 역시 국정원 당시에 권영세와 김용판과 한솥밥을 먹었던 처지입니다. 이렇게 인적 커넥션을 보더라도 그 당시 정황을 보더라도 텔레비전 토론 직후에 1시간 만에 전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을 때 중간수사 발표를 했던 그런 정황을 보더라도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수사 발표를 시켰고 댓글
한 건도 없다 발표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의혹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딱 한 사람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남재준 원장은 당장 사퇴를 해야 합니다. 국정원장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해임건이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댓글 덮기 위해서 NLL 물타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할 일, 김무성 국회의원 당장 국회의원직 내려놓게 하고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증인이 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어떻게 해서 정상과 대화록을 입수해서 줄줄 낭독하게 됐는지 스스로 당당히 국정조사본의 증인이 돼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려고 하는 것이 정통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김무성을 엄호하고 있는 이상 우리 국민은 끝까지 문제를 덮어두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 선거에 대한 큰 포상으로 주중대사 나가 있습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를 소환해서 NLL 문건 입수하고 그것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전략까지 세웠던 그 경위를 밝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에 누가 어떻게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덮게 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사과 요구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를 치고 국정원 여직원 현행범임에도 그 현행범을 스스로 문거를 잠그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그 현행범을 잡으러 갔던 국정원 직원을 잡으러 갔던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 고소고발 당했습니다. 이것을 박근혜 후보가 불쌍한 여직원을 감금하고 물도 주지 않은 채로 감금을 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사과를 받고 싶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심기불편하다고 국기문란보다 우리 심기불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과 안 해도 용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사과해 주길 바랍니다. 국정원장 해임하고 김무성, 권영세 국정조사본의 증인으로 세워서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해야 합니다. 국정원과 대통령의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마치 권력을 국정원이 만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대통령, 국정원이 아니면 나라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아버지 시대에 그것으로 족합니다. 앞으로 또 그런 나라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과 청와대 탯줄을 끊어주길 바랍니다. 국정원이 권력을 만드는 나라, 그런 국정원에게 무한히 애정을 보내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국정조사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는 나라, 국민이 국정원 개혁 요구를 해도 대통령이 정쟁이라고 일거에 몰아붙이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는 민주 헌정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국정원 공화국이고 엽기 공화국입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을 쭉 해서 지금까지 한 7개월 정도 오는 걸 보면 박근혜 캠프 그리고 현 정부 정권이죠. 캠프와 정권이 7개월 동안을 쭉 보면서 위기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금방 말씀드린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위기가 오죠. 바로 12월 16일에 TV 토론에서 대패라는 위기가 오죠. 그 다음에 12월 11일 오피스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권의 기대와 다르게 상당히 진행이 됩니다. 이거 예상 안 했던, 못했던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촛불과 시국선언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촛불 시국선언 위기와 함께 국조가 지금 시동이 돼가지고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12월 11일부터 몇 단계에 걸쳐서 오는데요. 그때마다 NLL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요. 그때마다. 근데 이 사건을 쭉 가다가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데요.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건 사실 우리 당의 의원들이나 당원들도 있고 양심적인 제보도 있고 또 독립 언론을 추구하는 아주 요새 희귀종에 해당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지만요. 결정적으로 이 사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은 MB와 김무성과 권영세와 남재준입니다. 이 네 사람이 도와줍니다. 이 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지금 이 음모를 NLL이라는 음모의 얼개를 우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이 네 분이 도와주셔서 우리들한테 이 NLL 음모가 거대한 음모거든요. 이 거대한 음모를 파악하게 됐다라고 감사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요, 지금 산 넘어 산, 첩첩 산중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본질은 억지와 꼼수와 불법과 위기와 국기문란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나오면 억지로 덮으려고 하고 또 그 억지를 꼼수로 덮으려고 하고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고 위기가 나오면 위기를 조장해서 또 위기를 만들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결국 국기문란을 국기문란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NLL 음모의 경우에 보면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야. 전문을 하다가 국회에 가버리는데 전문 표지에 보면 08년 1월이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이 음모의 시작은 08년 1월에 시작을 하고요. MB가 대통령을 그만두기 직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취임 초기에 자기가 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08년 어느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NLL 음모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음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무성 씨가 12월 14일 날 부산 뉴스에서 저희가 읽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돌려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08년도부터 이미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고 그 음모가 08년에 09년을 거쳐서 2012년 12월 달에는 김무성 씨가 직접 들고 나와서 선거 유세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문원 의원이 10월 8일에 국감에서 통일부 국감에서 그 얘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벌써 읽은 사람이 공식으로 확인된 것만 MB 읽었죠. 정문원 읽었죠. 김무성 읽었죠. 그리고 서상기 정보위원장 읽었습니다. 이 네 명은요. 자기가 자기 거 읽었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그 시초가 08년 1월이라는 얘기예요. 급기야는 지난 6월 24일에 전문을 공개해버리고 그 전에 6월 20일에는 발췌문을 공개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국정원장으로서 정보의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 부장은 동서고금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재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12월 11일부터 쭉 오니까요. 그 위기가 나올 때마다 위기로, 불법으로, 꼼수로, 억지로 지금 붙는 건데 그
큰 흐름 중에 하나가 NLL 작전, NLL이라는 것을 까버린다는 음모가 있는 거고, 이 NLL을 깐다는 이 작전은 대단히 오래된 것이고, 그것은 국정원과 당시의 청와대와 지금의 청와대가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히 이상한 일들이 지난 정권과 지금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화록 증발 사태까지 나왔는데, 이 대화록 증발 사태는 진실이 뭔지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요. 이 대화록 증발 사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지금 MB가 망쳐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검찰 망쳐놨죠, 경찰 망쳐놨죠, 국정원 망쳐놨죠, 감사원까지 망쳐놓고 언론 망쳐놨는데 드디어 기록원까지 망쳐놨고, 그리고 4대강으로 감 망쳐놨죠, 뉴타운으로 전국 다 망쳐놨죠, 선거 망쳐놨습니다. 결국 지금 이 증발 사태, 기록 증발 사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MB가 망쳐놓은 게 4대강만 망치고 무슨 뭐 국정원만 망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록원까지 망쳐놓은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기록을 보관해가지고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의미를 갖는 거고요. NLL 문제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 김장수, 윤병세, 김관진 세 분만 나와가지고 NLL의 진실을 이렇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칠 필요 없이요. 이건 금방 10분, 20분, 30분 안에 NLL의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일이고요. 귀태 발언 때문에 뭐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저는 귀태 발언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안 했으면 좋은 발언이었기는 하지만 이것은 귀태 발언은 우리로서는 몇 가지 아주 귀중한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아빠 신드롬, 아빠 증후군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줬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울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고요. 둘째는 새누리당은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청와대가 발표하니까 새누리당이 이걸 100% 수용한다고 받아들여가지고 국회 모든 일정을 올스톱시킨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국회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진주의료원 국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진주의료원하고 귀태가 무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그날 협의가 진행 중인 날이었고요. 또 하나는 기록관 가는 날이었습니다. 세 가지 일정이 올스톱된 내용인데요. 이 발언은 만약에 귀태 발언이 섭섭하다 그러면 청와대하고 야당이 하면은 될 일입니다. 야당이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응대를 하고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뭐라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국회 일정을 올스톱시켰습니다. 저는 그날 좀 황당한 게 아니 귀태 발언이 왜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귀태 발언으로 저는 몇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 국민들이 눈앞에 학습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 제가 이 7개월 동안 이 사건을 쭉 살펴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국정인식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갖고요. 이 정부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셀프 정부가 아닌가 싶어요. 자, 셀프 감금했잖아요. 그리고 셀프 개혁하라고 지금 국정원에 주문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셀프 공개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계속 그거 다 알아서 어떤 국정원장이 셀프 공개를 하는, 그것도 정상 대화 6년밖에 되지 않은 그것도 남북한에 지금 전 세계에 딱 하나 남아있는 분단 국가의 정상들이 얘기한 6년 된 기록을 공개하는 나라는 제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감금하고 셀프 개혁하고 셀프 공개하고 이 정권은 셀프 정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에 보면은
4단계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요 지금 뭔가를 감추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감추고 위기를 위기로 막고 방법을 불법으로 막고 국기문란을 국기문란으로 막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5단계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이미 5단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현재는 촛불과 시국선언을 막기 위한 어떤 불법과 위기와 억지와 검수를 부리는 중인데 국조가 만약에 잘 진행된다면 뭐가 튀어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조하는데 쉽지가 않은데요.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이 국조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가고 있는지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꼼수와 억지와 불법과 위기로 계속하면 이게 4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금방 우리 추봉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추봉부장이 요구하는 하나하나를 지금 정권이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이 위기를 끊는 제일 좋은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론들이 너무나 보도를 하지 않거나 왜곡을 하거나 보도를 하지 않는 정도가 심해져가지고 아예 그냥 생략을 해버립니다. 차라리 왜곡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곡도 안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일들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좀 잘 주목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잘 이해를 하셔서 주변에 계시는 시민들, 국민들에게 전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문병호 의원 같이 갔습니다. 물론 고발됐습니다. 고발된 11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고발된 김현 의원, 진선미 의원이 그때 고발됐다고 새누리당에서 특위위원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못하게 됐잖아요. 그 사건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12월 11일 그날 밤에 저는 총무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본부장단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본부장단 회의 끝물쯤 되니까 한 분이 오셔서 역삼동에 있는 웬 오피스텔에 국정원 직원이 뭔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인터넷 댓글을 다는 거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고를 받고 나간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들어가서 국정원 직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해서 그냥 나왔답니다.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예요. 속였잖아요. 본인들은 나중에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거는 택도 아닌 소리가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가서 조사하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구나 이렇게 돼서 그 안에서 대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가서 상황을 정리해라 그래서 제가 총무본부장 자격으로 우리 문병호 의원은 법률위원장 자격으로 같이 갔습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나중에 양심선언까지 한 수서서의 권은희 수사과장이 거기에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가니까 의원님들 잠깐만 좀 계십시오. 안에 있는 국정원 직원하고 얘기가 됐는데 오빠가 조금 있으면 옵니다. 오빠하고 연락이 돼서 오빠가 오면 그러면 들어가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못 나가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럼 누가 들어갈 거냐?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변호사 2분, 아마 문병호 의원 들어가기로 했죠? 문병호 의원과 다른 변호사 1분, 그리고 기자 2분, 그리고 경찰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로 다 짰습니다.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있는데 웬 한 사람이 와서 막 소리를 치고 남자 한 사람이 막 소리치고 그래서 저 사람 뭐야? 그랬더니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언론에
개청년이 와가지고 욕설만 잔뜩하고 갔다 그랬더니 그거 오빠를 개청년이라고 했다고 저한테 또 막 뭐라고 그래. 그게 개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수사과장을 불러가지고 빨리 와라. 오빠라는 사람이 왔는데 욕설만 하고 갔는데 신원 확인도 안 되고 빨리 찾아보라고. 빨리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약속된 거니까. 그래서 한 30분쯤 있다가 오빠라는 사람이 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권리 수사과장이 같이 올라왔어요. 목도리를 칭칭 감고 왔어요. 얼굴 가린다고. 왜 오빠가 얼굴을 가리니? 국정원 직원들이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신원 확인이 안 돼서 국정원 직원인지 오빠인지 잘 모르겠으나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하는데 그 안에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빠가 와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약속을 위반한다.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래서 또 혼란이 가중됐어요. 그게 그날 밤의 사건입니다. 누가 감금했습니까? 제가 감금했습니까? 문병호 의원이 감금했습니까? 김현 의원이 감금했나요? 진성미 의원이 감금했나요? 진성미 의원은 한 5분쯤 있다가 그냥 갔어요. 이거를 감금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 나와놓고 오빠가 오면 나온다고 그래서 조사 받는다고 해놓고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서 저희들이 달려갔고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이런 도대체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일을 두고 성폭행범이나 하는 짓 같은 일을 해서 여직원 인권 침해를 탄압한 민주당 사과해라. 이거 국기문란 사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추미애 본부장님은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전 사과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누가 성폭행범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성폭행범이 거기 어디 있다고 그런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오질 않았는데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 조사받지 않고 혼자 감금하고 있었는데 그게 셀프 감금이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국정조사합니다. 이제 증인 세워야 됩니다. 누가 진짜 증인인데 서야 됩니까? 원세훈 세워야죠. 이 사건의 중심 원세훈 아닙니까? 원세훈이 근데 국정원에 어떻게 갔습니까? 원세훈이라는 사람은 제가 95년부터 98년에 서울시의원 할 때 그때 서울시의 국장으로 있었던 사람. 아주 정통적인 서울시 관료입니다. 그런 분이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나서 거기에서 승승장구해서 부시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되니까 거기 쫓아가서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사람들, 한나라당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원세훈 국정원장은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 얘기만 들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혼자 생각하고 댓글 달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걸 누가 시켰겠어요? 그럼 이 사건에 대선 개입 사건의 본체는 이명박 아닙니까? 이명박을 세워야죠, 이명박을. 저는 이번 사건의 국정조사의 중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래야 본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다 깠습니다. 그분 군인 출신으로 아주 강경하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걱정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새 정부 우리 정부 조직 개편 협상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지난한 협상 끝에 새로 뽑혀진 장관
그 다음에 정보기관의 장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군인과 검찰 출신이어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그 사람이 NL을 불법적으로 다 깠는데 대통령 모른 척합니다. 대통령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죠? 그것도 대통령한테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런 3가지 정도, 여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가 명백하게 있었고, 그 중심에는 그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고 우리가 꼭 챙겨가야 된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을지로 위원장입니다. 을지로는 서울 퇴계로 옆에 있는 게 을지로인데요. 그 을지로라는 말은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침공을 막고 국민을 지킨 그것을 기념해서 도로 이름을 을지로라고 졌다고. 그것을 잘 받아서 저희는 갑의 횡포를 막고 국민을 지키겠다, 그래서 을지로라고 이름을 지기도 했고, 을을 지키는 길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길로자 써서 을지로라기도 하고, 법을 영어로 하면 로우라고 그러잖아요. 을을 지키는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을지로라는 뜻입니다. 이름 괜찮죠? 이번 전대 끝나고 저희는 이런 고민했습니다. 아까 김한길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국민들이 민주정부 김대중 대통령 세울 때 정말 민주주의가 되면 민주정부가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그 염원을 가지고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사건 났으면 아마 세상에 몇 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도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 이제 한 10,000명쯤 모입니다.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지만 옛날 같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했을 거예요.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를 왜 하나, 이 문제랑 연결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정치하는 사람들,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힘없고 빼겁고, 그리고 고통받는 서민들이 목에다 힘주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일한 만큼 대가받고, 그리고 떳떳한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나서기 위해서 민주주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정부 10년을 하면서 IMF 위기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또 기초생활보장법도 만들고 노령연금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긴 했습니다만, 서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되지 못했다. 민주정부 민주주의 했더니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뉴타운 돈 벌 수 있다, 국민 성공시대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 홀딱 다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을 뺏겼고, 정권을 뺏기니까 이제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다시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침 남양유업 사태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 사회의 을들이 불공정 거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민낯이 드러난 상태에서 불공정부터 바로잡자 해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100건이 넘는 민원이 이미 그런 사례들이 들어와 있고, 그 중에 한 50건 정도를 책임위원을 맡겨서 차근차근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한번 잡으면 이제 놓지 않겠다. 우리 민주당이 좀 하는 듯 하다가 말아버리고, 어려워지면 말아버리고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50대 2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우리의 지지를 버린 건 바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완전히 달라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 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남양유업이 타결됐습니다.
타결된 한가운데 김한길 대표와 제가 앉아있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그분들이 저희를 신뢰하고 그 타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을지로위원회는 한 날개는 민주주의의 날개로 날아야 되고 또 다른 날개는 민생의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이 을지로위원회는 그 민생의 날개를 책임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민생을 책임지고 나가겠다.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을의 위치에서 억울함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을지로위원회 신문고를 두드려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